네, 강프로입니다.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가 연일 하락한 결과, 그쵸, 고가 대비해서 엄청난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매집봉, 그쵸, 강한 양봉이 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포스코 DX를 볼 때 2차 전지 대장주들을 봐야겠죠.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렇죠. 뭐 더 나오지만 이쪽 구간만 봐도 충분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가가 잡혔다고 보기에는 약간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장주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 정도까지, 월요일 같은 그런 폭락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제 더 이상 저가를 이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세가 더 나온다. 자,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은 언제 나올까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때. 자, 근데 여기서 포스코 DX도 10배 이상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23년도만 하더라도 15배 상승세를 보였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못지않게 상승을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에코프로의 실적입니다. 에코프로가 뭐니 뭐니 해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대장주니까 어떻습니까? 실적이 21년, 22년 정확하게 거의 한 10배 정도, 10배 가까운 실적 성장세, 약간 늘려서 보면 20년 대비해서 2년 동안 10배 가까운 성장세를 만들어낸 건 사실입니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요. 그렇죠? 600억대에서 6천억대까지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15배씩 주가가 올라간 건 20년부터 21년 그리고 23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23년에 대한 결산 실적, 그렇죠? 영업이익 2,900억, 그리고 전해 22년이죠. 6천억이 찍혔죠. 실적은 언제 나오나요? 24년 초에 나옵니다. 22년도 실적은 23년 초에 나옵니다. 10배 성장한 부분을 확인하고 주가가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건 이것보다 6천억보다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 지금 하락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하락하는 부분. 하락하는 부분은 여기 실적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선반영을 한 거다. 전기차 캐즘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맞춰서 실적이 꺾이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꺾였는데 어떻게 됐죠? 주가도 너무나 큰 하락을 했다. 그리고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DX 같은 경우에도 뭐가 나옵니까? 계속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내릴 구간은 없습니다. 자, 이건 선반영 논리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이닉스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를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많이 내렸지만 23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죠. 실적치를 보겠습니다. 23년도 실적이 8조 원 가까운 적자예요. 8천억이 아니라 8조 원입니다. 그러면 8조 원, 분기당 평균 거의 2억에 가까운 적자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왔죠? 급등이 나왔죠. 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봐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인데,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면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그쵸? 자, 그리고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0606 화면입니다.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나온 그런 화면이고, B가 매수고요. S,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S가 매도입니다. 자, DI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수 매도,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수 매도,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수 매도한 결과 25%, 14% 계속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거 말고도 제가 업종별로 하나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보면, 자, 내용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 매도, 그리고 또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 매도, 그렇죠? 이렇게 진행된 결과 내용이 30%대, 18%, 14%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봐야 되는 건 너무나, 진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 절대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주가는요, 미래 실적,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코 DX에서 뭘 하는지 다들 알죠? 자, 그리고 한 가지 긍정적인 내용. 전 두산그룹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두산그룹에서도 두산로보틱스는 걸출하게 키워냈죠. 세계시장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분야에서. 자, 그런데 두산로봇 같은 경우에도 두산그룹에서 이번에 합병권을 통해서
완벽하게 두산 로봇을 밀어주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 성장성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DX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급락 구간을 거치고 있는 건 뭐가 나왔다는 거죠? 당연히 미래 가치를 너무 많이 반영한 결과입니다.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반도체가 너무 강했고 이런 것에 대한 악재가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뭘까요? 매집봉이 하나 출현한 이후에 매수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고가 돌파와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드린 거고 특별하게 뭐 세력선을 그어서 매매한다거나 어떤 식으로 뭐 차트를 이렇게 보세요 저렇게 보세요 이런 내용보다 신고가 구간 그리고 신고가가 안 된다면 최소한의 양봉이 떴을 때 그리고 저가를 짚고 있는 그쵸 대장주들이 저가를 짚고 있는 이 부분을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더 이상 에코프로의 저가는 낮아지지 않을 겁니다. 왜? 실적이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DX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구간을 잡을 때가 됐고 근시일 내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장대 양봉을 기준봉 삼아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을 잡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쵸? 매매 타점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린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타점을 보면 8월 1일 날 넥슨게임즈 리가캔바이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현대중공업 파마리서치 그 밑에 우리바이오 모두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보면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죠. 급락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른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STX 중공업 보세요. 상승하는 구간 그쵸? B가 매수라 그랬죠. 빨간색 매수 매도한 결과 36% 그리고 마지막 8월 8일 날까지도 1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격을 보고 매매했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를 꾸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내가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텐데 라이브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는 기법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을 한 분 한 분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점을 잡는 근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미래 가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내리고 있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내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저가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혹시 물을 타려면 비싸게 사더라도 장대 양봉을 하나 보고 나서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매수를. 최소한의 물을 타더라도 내가 장대 양봉 하나는 보자. 그래야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한 번은 조금 적은 것 같고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 구간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하는 가격 기준에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 이 내용을 함께 그렇죠. 함께 매매를 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 기준을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여기서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바이오 그렇죠. 정확하게 매매가 됐는데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타점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 이렇게 매매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뭐 내가 뭐 했다고 몇 프로 수익 봤어 그게 아니라 모든 상황,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모든 상황에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매매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소통방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라이브에서는 기법 강의도 함께 진행하고 시장에 대한 점검도 주기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 입장 링크를 한 분 한 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론에 대한 이해겠죠. 이론에 대한 이해는 여기 포스코 DX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지 요 내용이고요. 2주 동안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 있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포스코 DX 양봉,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포스코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너무 중요하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건 앞으로 좋을 만한 부분을 반영하는 거고, 앞으로 좋을 만한 부분은 무조건 선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가 최근에 내린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을 먼저 반영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은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내가 최소한의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빠져도 상관없을 구간까지 빠졌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장대 양봉이 언제 나오는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